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개념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칭 대명사와 동사를 한번 배웠는데요. 자,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사에서 프랑스에서는 1군 동사와 2군 동사 그리고 3군 동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군 동사와 2군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3군 동사는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를 우리가 3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레 동사, 아부아 동사, 에트르 동사는요. 이 3군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였죠. 자, 자기 마음대로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동사였어요. 오늘은 3군 동사 중에서는 한 가지, 페호 동사를 배워볼 예정인데요. 이건 우리가 배우게 될 의사소통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직업을 묻고 답하기의 표현에서 페호 동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페호 동사의 뜻은 무엇을 하다 또는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프랑스어 동사의 종류라고 나오죠?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1군 동사는 동사의 어미가 의, 에호로 끝나는 동사예요. 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의, 에호로 끝나고 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2군 동사는요. 이, 에호로 끝나요. 에호로 끝나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를 2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동사의 어미가 의, 에호로 이렇게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1군은 아니에요. 의, 에호로 끝나지만 3군인 동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에호로 끝나지만 또 3군인 동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규칙적으로 변해야지만 우리가 1군 또는 2군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3군은 이제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다라고 해서 알레, 아부와 에트르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Je vais, tu vas, il va, elle va, nous allons, vous allez, ils vont, elles vont 다 외우셨으리라고 보고 자, 아부와 동사 je, tu as, il a, elle a,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elles ont 에트르 동사 뭐였죠? Je suis, tu es, il est, elle est, nous sommes, vous êtes, ils sont, elles sont 이렇게 변하는 동사였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러면 이제 1군 동사부터 볼게요. 1군 동사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가 이제 나오는데요. 끝에가 전부 다 의, 에호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부터 말하다, 좋아하다, 거주하다,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끝에 있는 의, 에흐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동사의 끝에 이렇게 있는 것을. 자, 요 어미가요. 인칭에 따라서 끝에 의에스, 오에네스, 의젯, 의엔때 이렇게 바뀌는 동사를 우리가 1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 에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에메라고 읽어요. 의에스, 오에네스, 의제트, 의엔때 이렇게 바뀌죠? 자, 요런 의에허가 요렇게 어미가 바뀌는 거. 공통으로 다 바뀝니다. 요렇게. 자, 요런 것을 말한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플레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ONS, 의제트, 의엔때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뀌는 동사를 1군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군 동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보시면 좋고요. 1군 동사는 규칙이기 때문에요. 그냥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어미만 외우시면 그냥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다 먼저 보면요. 빠흘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흘레 동사 원형이 빠흘레고요. 변화를 보시면 주 빠흘르, 찌 빠흘르, 일 빠흘르라고 해서 세 개는 발음이 다 동일해요. 여기도 다 발음이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다르니까 다 동일해요. 그래서 빠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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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요. 누 같은 경우에는 ONS로 끝나기 때문에요. 누 빠글롱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우 빠글레라고 발음을 합니다. 일 빠글르 엘 빠글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엔 때 앙처럼 발음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글르라고 발음합니다. 엠의 동사 엠므 에몽 엠의 엠므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엮어서 이제 발음을 하셔야 돼요. 엠의 동사는 자, 주하고 엠므가 이렇게 있죠. 요거 역시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요. 요렇게 써야지 됩니다. 나는 좋아한다를 잼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잼무가 되고요. 쥐엠무, 일엠무, 엘엠무, 옹엠무 이렇게 쓰고요. 누는 연음을 해요. 이렇게 S와 A가 만나서 연음을 합니다. 그래서 누제몽 이렇게 되고요. 부도 이렇게 연음을 해요. 부제메 연음을 합니다. 일잼, 엘잼 역시 연음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연음을 합니다. 그게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나는 뭐 좋아한다. 쓰고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요. 프랑스어는 그 영어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동사 앞에 대명사가 와요. 우리나라 어순하고 같아요. 대명사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너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 목적어는 뜨의 형태이지만 모음과 모음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축약을 해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주댐무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엠무가 바로 저 엠에서 나온 동사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아비때 동사 볼까요? 아비때 동사는 처음이 아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쉬로 시작하는 경우, 자, 아쉬는 프랑스어에서 표기 문자로만 역할을 하지 발음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발음 안 해요. 그래서 발음이 아비때라고 읽어요. 이것도 역시 좌비뜨라고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무마쉬이기 때문에요. 좌비뜨라고 이렇게 쓰고요. 띠아비뜨, 일라비뜨 쓰고 누 자비똥 역시 연음을 합니다. 누자비똥. 부자비때 역시 연음하고요. 일자비뜨 이렇게 연음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뜨, 쥐아비뜨, 일라비뜨, 누자비똥, 부자비때, 일자비뜨로 발음이 되는 거죠. 앞에가 아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마쉬로.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동사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사플레 동사인데요. 사플레는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뜻인데, 자, 이거는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할게요. 자, 에호로 끝나고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 앞에 S가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로 붙어 있죠. 자, 요거는 대명동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셔서 모르실 건데요. 요거와 함께 쓰여야지만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단독으로 그냥 아플레라고만 쓰면요. 이름을 부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 혹은 전화를 걸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이 앞에 제기대명사 S와 함께 쓰이면서 이름이 무엇이다 라는 것으로 뜻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조심할 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S 어포스트로피에 해당하는 형태를 다 인칭에 맞게 바꿔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바꿔 줘야 됩니다. 제기대명사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서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대명동사를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사플레라는 그 동사 자체의 변화형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 마뺄,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띠, 따뺄, 너 이름은 무엇이다. 일사뺄, 엘사뺄, 그의 이름은 뭐뭐이다. 그녀의 이름은 뭐뭐이다. 누, 자플롱. 우리는 이름이 뭐뭐이다. 부부자플레, 당신은 이름이 뭐뭐이다. 일사뺄, 엘사뺄, 그들은, 그녀들은 이름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중요한 점은 또 한 가지, 여기 앞에 누나, 우,
꼭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저 주어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주어가 주일 때는 여기 그 무로 바뀌죠. 그리고 띄일 때는 이렇게 때 어포스트로피로 바뀌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 어포스트로피로 바뀌는데 누하고 부는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누를 두 번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거를 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거 안 쓰셔가지고 틀리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블레 동사는 보시면 동사 원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1인칭과 2인칭, 3인칭, 그리고 3인칭 복수. 여기서 L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냥 일군 동사는 에후로 끝나면 이 에흐만 바뀌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앞블레 동사, 싹블레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L이 1,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씩 다 첨가가 됩니다. L이. 자, 요런 동사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일군 변칙 동사라고 부르는 동사예요. 일군 동사처럼 생겼지만 반드시 일군 동사와 똑같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군 변칙 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시니까 그냥 이런 형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철자 같은 거 꼼꼼하게 챙기시고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 사플레 동사는 그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태가 어렵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군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군 동사는 일군 동사, 변칙 동사보다는 훨씬 쉬운데요. 그 이군 동사만의 어떤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볼게요. 이군 동사는 끝에 에흐로 끝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에흐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ES, 이때 ESSONS, ESSEZ, ESSEN 때로 이렇게 바뀝니다. 1군 동사보다 훨씬 복잡해 보이죠. 2군 동사가 되겠는데요. 2군 동사에서 조심할 점은 여기도 지금 같이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SSONS, ESSEZ, ESSEN 때 이렇게 보시면 자, 1군 동사 1인칭 복수하고 2인칭 복수 그리고 3인칭 복수일 때요. S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S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앞에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던 그 철자 중에서 S가 들어있다면 예를 들어서 슈아지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래 S가 있는 철자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안에서 이 S가 이 S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슈아지오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요. 이거 한번 지워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슈아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변하지 않는 어간, 말하자면 어간이 되는 건데요. 얘는 이 S를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S에다가 뒤에 또다시 ESSONS가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S가 두 번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나중에 철자 문제 나올 때요. 혼동하실 수가 있어요. ES, ES, 그 다음에 뭐 SONS가 또 들어가니까 그거 철자 같은 거 꼭 조심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군 동사는 저 S 때문에요. 굉장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3군 동사 가볼게요. 자, 3군 동사는 자기 마음대로 변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지 되는 동사인데요. 3군 동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5가지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의사소통 영역에서 페어 동사를 주로 위주로 할 거라서 제가 제목에 페어를 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수시로 가지고 계시다가 동사 변화가 뭐였지? 하면 그때 딱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볼게요. 처음에 faire라고 하고요. 이거는 뜻이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prendre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이면서 뜻도 많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예요. 나머지 동사들도 다 알아야 되긴 하지만 특히 prendr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타다 라고 했지만요. 먹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불로와 동사 원하다, dire 말하다, venir 동사 오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볼게요. 변화요. faire 동사 무엇을 하다, 일하다, 만들다 라는 건데 보시면은 그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그쵸? 보시면 je fais라고 읽어요. 끝에 s 발음 나지 않아서 je fais라고 발음합니다. tu fais 역시 발음 똑같고요. il fait 똑같아요. 세 개는 발음 똑같습니다. 누는요, 요거 발음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배운 발음 규칙에 따르면은 누 페종으로 읽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하고 이가 결합을 하면은 에 발음이 나기 때문에 누 페종으로 읽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 푸종으로 읽어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푸라고 읽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S 같은 경우에는 S가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면 즈 발음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텔레비지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음과 모음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프종으로 발음합니다. 프종. 그 다음 2인칭 복수는 페뜨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것도 2인칭 복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사 변화가 이렇게 의제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 대부분은. 그런데 faire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s로 끝나고요. dire 동사, 말하다라는 동사도 역시 s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지금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그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ous faites,고요. ils font, elles font,이 되겠습니다. 불규칙이죠? 이거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 볼게요. tu fais, tu fais, il fait, elle fait, nous faisons, vous faites, ils font, elles font,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prendre 동사 je prends, tu prends, il prend 이라고 해서 이거 다 발음 같아요. 끝에 자음 다 발음 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음하고 n이 겹치면 이제 비모음이다. 앙 발음 나면 되겠죠? 그래서 p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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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prends, tu prends, il prend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누는 nous prenons 이라고 해서 이거는 prenons, ons 끝에 s 발음 안 나고 prenons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2인칭 복수는 prenez 라고 하시고 3인칭은 prenne 라고 발음을 합니다. prenne. 이거는요, 왜 prenne가 되느냐? n이 하나 더 들어가죠. 그쵸? 그때 우리가 발음편에서 그 모음 플러스 n이면은 비모음이 된다라고 했는데 n이 하나 더 붙으면 이제 이게 마치 니은 받침인 것처럼 모음이 풀어져서 엔느 또는 안느 이렇게 발음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렌느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거는 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블루와 볼게요. 블루와 동사는 여기 오, 유가 좀 다르게 변하죠. 보시면 1인칭에서는 으로 바뀌고 2인칭, 3인칭 단수에서는 3인칭 복수에서도 이렇게 으로 바뀝니다. 근데 1인칭과 2인칭 복수의 경우에는 똑같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오유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불규칙이기 때문에 외우시고요. 발음 주부, 띠부, 일부 똑같습니다. nous voulons, vous voulez, ils veulent, elles veules이 되겠습니다.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동사가 나온다면 이건 동사 원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동사예요. dire 동사 말하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di라고 읽어요. 주, di, il, di, elle, di 발음 다 똑같습니다. 말하다. nous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s가 또 중간에 들어가 있네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그래서 nous disons이 되겠죠? 즈 발음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nous disons. vous,는 vous dites, il은 ils disent, elles dise가 돼요. 자, 3인칭을 보시면
복수를 보시면 1인칭에서는 D종이었어요. S였어요. 2인칭 복수일 때는 D뜨로 또 바뀝니다. 그쵸? 3인칭 복수일 때는 다시 S로 바뀌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보시게 될 동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디, 뛰디, 일디, 누디종, 부디뜨, 일디즈, 엘디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말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분이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분이르 뒤에 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국가나 어떤 장소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 국가나 장소 출신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트르드하고 같은 의미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에트르 동사 주, suis, de, 거에 쓰면은 나는 한국에서 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에트르드 대신에 이제 여기 주 viens de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viens이라고 읽고요. 자,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주 viens, tu viens, il viens이라고 읽어요. 일단 복수는 nous venons이라고 읽어요. 다시 요거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venons이라고 있고요. v는 venez라고 읽어요. 3인칭 복수는 vienne라고 합니다. vienn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prenn처럼 n이 두 개이기 때문에 vienne이라고 하지 않고 vienne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3군 동사 첫 번째 거 우리가 봤는데요.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태여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본문에 계속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아시게 될 겁니다. 간혹 가다가 철자 문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주의를 해야 되는 철자 같은 거는 아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3군 동사 볼게요. 자, mettre, devoir, écrire, sortir라는 동사가 있어요. 매트르라는 동사는요. 어디에 무엇을 놓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요. 네, 옷을 입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devoir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동사이고요. 이거 뒤에 역시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준조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동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devoir가 되고 명사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숙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écrire, 쓰다라는 뜻이고요. sortir는 나가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명사가 되면은요. 요렇게 되는데 sortir라고 읽고요. 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가시면은 이런 표시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출구라는 의미의 프랑스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동사. 자, 메트르 동사 옷을 입다 또는 물건을 놓다 이런 건데요. 보시면 그다음 여기는 없어요. s가 없죠 끝에. 그렇지만 발음은 매예요. 주매, 띠매, 일매, 엘매로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누는 누메똥으로 발음이 나고요. 무메떼, 일메뜨, 엘메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트르 동사는 때의 개수가 이제 여기 달라지죠. 여기 원래 동사 원형에는 두 개였는데 1, 2, 3인칭 단수에서는 하나로 줄어든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부와 동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요거는요. 완전히 요 형태가 완전히 많이 바뀌죠. 부하인데 V가 여기 1, 2, 3인칭이 없어요. 그렇죠? 주, 두아, 띠, 두아, 일, 두아라고 읽어요. 요거는 끝에 자음이라서 발음하지 않는 거고요. 오, 이는 와 발음이 나기 때문에요. 주, 두아처럼 발음이 납니다. 1인칭 복수는 누드봉, 2인칭은 부드베, 3인칭은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두아브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앞에 있었던 그 두아의 발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두아브, 주, 두아, 띠, 두아, 일, 두아, 그 다음에 드봉, 드베로 갔다가 다시 두아브로 바뀐다.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에크리어 쓰다 에크리까지 발음 같아요. 끝에 역시 다 발음 안 나고요.
1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기는 왜가 하나 첨가가 되죠. 이렇게 복수 계열에서는 Nous écrivons, vous écrivez, ils écrivent, elles écrivent 라고 해서 v가 첨가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ortir 동사를 보시면 자, sortir는 이에호로 끝나고 있죠. 지금 devoir 같은 경우에도 이에호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군 동사처럼 변하지 않는 동사이죠. 그래서 3군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에호로 끝나면서 이군 동사여야 하는 조건에는 얘들이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으로 변하여야지만 걔를 이군 동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변해서 이군 동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tu sors, tu sors, il sort, elle sort, nous sortons, vous sortez, ils sortent, elles sortent.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어요. 그래서 점점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메트르, 주메, 띠메, 일메, 엘메, 누메똥, 부메떼, 일메뜨, 엘메뜨. Je dois, tu dois, il doit, nous devons, vous devez, ils doivent, elles doivent. j'écris, j'écris는 참 용어네요.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tu écris, il écrit, nous écrivons, vous écrivez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ils écrivent, elles écriv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je sors, tu sors, il sort, elle sort, nous sortons. vous sortez, ils sortent, elles sort로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트의 불규칙 동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또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다 잊어버리시죠. 그렇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표로 가지고 계셨다가 이거는 뭐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니까요. 동사 변화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늘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불규칙 동사를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모든 동사, 3군 불규칙 동사는요, 수능 어휘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recevoir라는 동사가 처음에 나오죠. 받다라는 뜻이에요. recevoir. 그 다음 courir는 달리다라는 뜻이고요. attendre, 기다리다. 알다는 savoir라고 합니다.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제 받다부터 한번 볼게요. 받다는 recevoir라고 읽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cd가 들어갑니다. 자, cd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철자 세 다음에 오가 나오게 되면, 그죠? 오가 나오게 되면은 발음이 끄 발음으로 나가게 되죠. 우리 발음편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세디어를 붙이지 않으면 밑에 이게 갈고리 같은 이런 세디어를 붙이지 않으면요. 얘는 끄 발음이 나기 때문에 흐꾸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사 원형은 원래 얘가 스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잖아요. 흐스부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붙이지 않으면은 발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흐꾸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원래의 단어의 그 발음은 그 맥락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밑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흐수아라고 발음이 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오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세디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 흐수아, 뒤 흐수아, 일 흐수아, 엘 흐수아가 되겠고요. 1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뒤에 의이기 때문에요. 그냥 붙이지 않아도 스 발음이 납니다. 세 다음에 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스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흐스봉, 흐스베가 똑같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얘는 다시 오기 때문에 흐수아브로 저렇게 쓰도록 합니다. 세디유를. 그래서 받다라는 동사 받고요. 꾸히흐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꾸히흐. 끝에 이에후로 끝나지만 지금 변화형을 보시면은요. 이군 동사처럼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얘는 3군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꾸히흐 동사 쭉
주꾸라고 바뀌네요. 주꾸, 쥐꾸, 일꾸 이렇게 바뀌고요. 1인칭 복수부터는 이제 누꾸홍, 우꾸해, 일꾸, 엘꾸 이렇게 바뀝니다. 전혀 동사 원형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죠. 이 어미만 봤을 때는 저렇게 바뀝니다. 아떵드 동사 보시면 아떵, 아땅, 아떵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은, 대, s로 바뀌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드처럼 바뀌는 경우에는 이렇게 s가 1인칭에 있고 3인칭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인칭들끼리도 약간 규칙이 있어요. 아까 펑드 동사도 주펑, 펑드 타다라는 동사 있죠? 이것도 주펑, 띠펑, 일펑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규칙 속에 규칙이 조금 있습니다. 외우실 때. 자, 여기도 보시면 좌땅, 뛰어땅, 일라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1인칭 단수인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좌땅이라고 저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뛰어땅, 일라땅, 누자땅, 동 연음이 돼요. 저 앞에 거랑 부자땅대, 일자땅드, 엘자땅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부아 동사 볼게요. 사부아 동사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시면 주세, 띠세, 일세로 발음이 나요. 단수는 다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가 되고요. 끝에 자음 발음 나지 않아요. 1인칭 복수는 누사봉, 2인칭은 부사베, 3인칭은 일사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브라고 발음이 나는 이 베를 가지고 있지만 철자는 여기서 단수에서는 다 없죠. 아예 베가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3군 동사 세 번째 거를 살펴봤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흐스부와 주흐스와 뒤흐스와 일흐스와 엘흐스와 누흐스봉, 부흐스베, 흐스베가 아니죠. 다시 흐스부와 흐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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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스봉 흐스베 흐스와브가 되겠습니다. 꾸리르, 주꾸르, 뒤꾸르, 일꾸르가 되겠고요. 누꾸홍, 우꾸레, 일꾸르가 되겠습니다. 아땅드는 좌땅, 띠아땅, 일아땅, 엘아땅, 누자땅동, 부자땅데, 일자땅드, 엘자땅드. 주세, 띠세, 일세, 누사봉, 부사베, 일사브, 엘사브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규칙 동사를 다 봤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규칙 동사 1, 2, 3분 동사를 본 이유는요. 바로 이런 의사소통 영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이름 묻고 답하기가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거 굉장히 동사가 어려워 보여요. 요거는 사플레 동사, 이름이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1군 변직 동사의 변화형을 쓴 문장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트레이딩용이 있잖아요. 자, 의문사 구멍이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우가 주어죠? 그러면은 우자플레, 요게 이제 동사가 한꺼번에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다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 여기가 주어가 있고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꼬몽 부자플레부라고 하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꼬몽 따뺄띠라고 했죠? 요거 주어예요. 요게 전부 다 통으로 동사. 너는 이름이 뭐니? 라는 뜻이 돼요. 꼬몽 따뺄띠.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나는 사플레 동사를 쓰기 싫다. 정말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밑에 걸로 써도 됩니다. 깰레 votre nom이라고 쓰면 돼요. 깰이 어떤 이란 뜻이고요. votre 당신의, 농은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votre nom, s'il vous plaît 라고 하는데요. s'il vous plaît는 문장의 뒤에서 이렇게 뭐뭐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함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럼 대답을 하는 표현은 뭐예요? 주 마벨 내 이름은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은 이름을 답하는 표현이 됩니다. 주 마벨 유고 제 이름은 유고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이름을 물을 때는 그래서 사플리 동사나 아니면은 깰레 보토 농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갈까요? 출신지 국적 묻고 답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안부 표현을 배웠으면은 이제 안부를 물어봤으면은 너 어디에서 왔니?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대화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화인데요. 일단은 국적을 묻고 답할 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사가 에트르 동사가 되는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지금 에트르 동사를 쓴 거죠. 그리고 너는 프랑스 사람이니 당신은 프랑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도 역시 저렇게 에트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vous êtes français? 그러면 이제 주어, 동사, 형용사. 그래서 당신은 프랑스 사람이신가요? non, 아니요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je suis coréen.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는 드가 중요하죠. 에트르 드. 자, 이거는 출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브니르 동사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트르드, 브니르 드하고 같습니다.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 그러면 vous êtes de quel pays? quel pays 어떤 나라라는 거니까요.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부터 오셨나요? 라는 뜻이에요. 출신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죠. 대답을 할 때도 역시 je suis de를 써야겠죠. France, 저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u es d'où 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요 뭐냐면 에트르트에다가 어디 어디 출신에다가 어디에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 이게 어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는 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에는 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이렇게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저렇게 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뚜의 두라고 하면 이제 주스이드 어디 장소를 얘기하면 되겠죠. 에트르 드 서울에서 왔습니다. 또는 주스이 거리에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비안 두라고 한 거 역시 드하고 우와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어디에서 오셨나요? 자,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출신지를 묻는 문장들을 봤습니다. 전치사 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역시 물어볼 때 드를 썼다면 대답을 할 때도 드를 써야겠죠. je suis de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어볼 때 vous êtes de 했다면 말할 때도 je suis de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거주지를 묻고 답하기 표현이 있는데요. 거주지를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동사 거주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죠. 거주하다 살다라는 동사 아비떼가 되겠어요. 저거 아씨 발음 안 나니까 이렇게 난다라고 했죠. 그러면 살다 거주하다예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우아비떼 부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가 어디라는 의문사고 의문사가 지금 맨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요. 주어와 동사를 도치를 시켜준 거고요. 도치 표시를 이렇게 트레디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 아비떼부 당신은 어디에 사시나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평서문을 어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쓰면은 그것도 역시 의문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뜻으로 쓴다면 부사비떼 우 이렇게 써도 어디에 사십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띠하비트 우라고 했으니까 너 어디 사니?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거는 주어가 띠이기 때문에 동사를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이건 주어가 부이기 때문에 동사가 변화형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군 동사 규칙으로 변하고 또 주어에 맞게끔 동사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저는 파리에서 살아요. 또는 나는 파리에 살아 라고 할 때 여기
주의 의하고 아비떼의 아슈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좌비트라고 읽어요. 좌비트 아 파리, 나는 파리에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름 묻고 답하기 했죠. 그 다음에 출신 물어봤죠. 그 다음에 거주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를 묻고 답하는 표현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부와 동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프랑스어에서는 나이를 말할 때요. 아부와 동사, 가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뜻을 보시면 가지다 몇 개의 나이를 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가지다죠, 숫자죠, 그리고 앙인데 앙은 이제 어떤 해를 말해요. 해나 연. 그래서 year가 되겠어요. 어떤 해, 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0이다 그러면은 10개의 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10살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부와 동사를 쓴다는 거가 이제 좀 독특하죠. 자, 그러면 문장을 볼게요. Quel âge avez-vous? 라고 했어요. 역시 quel âge 의문 앞으로 나갔죠? 아주가 나이라는 명사거든요. 어떤 나이, avez-vous 가지고 있다. 당신은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도치됐기 때문에 지금 프레디뇽 있는 거고요. 그럼 몇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J'ai 18 ans, 18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18 전 시간에 배웠죠? 18. J'ai 18 ans 이렇게 쓰면은 18살입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요거는 또 밑에 문장은 평서문의 어순으로 쓴 다음에 물음표만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뜻이에요. 여긴 주어가 뚜였기 때문에요. 뚜야깰라,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같은 뜻으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Vous avez quel âge? 이렇게 써도 같은 문장이에요.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숫자 아부와 동사를 쓴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직업 묻고 답하기를 보겠어요. 직업 묻고 답하기는 이제 faire 동사를 가지고 씁니다. 자, 오늘 의사소통에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대화문을 만나는데요. 동사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동사들이기 때문에요. 문장을 만드는 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3군 동사를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faire 동사를 가지고 하는 것만 거의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자, 볼게요.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라고 되어 있습니다. dans la vie는 인생에 있어서 라는 뜻이고요. vous faites 주어 동사죠. 당신은 하다 라는 뜻이고 무엇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앞에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다시 말해서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에스크는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스크가 나오게 되면요. 의문문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도치가 되지 않아요. 주어와 동사 여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부페트가 나왔으니까 부페트 운동을 하느냐 스포츠 이렇게 쓰면 스포츠 쓰면 운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에스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에스크가 있으면은요, 요거는 이제 평서문의 어순으로 이렇게 쓰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장의 뜻은 뭐겠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직업을 물어보는 게 되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냥 직업이라는 명사를 대놓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프로페시옹이 직업이라는 단어고요. 메띠에 역시 직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프로페시옹하고 메띠의 차이가 있다면 프로페시옹은 여기 앞에 보시면 깰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요. 메띠에는 깰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의문 형용사인데요. 어떤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 단수와 여성 단수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요. 이게 여성 단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프로페시옹은 여성 단어이고요.
메티에는 똑같은 직업이란 뜻이지만 남성 단수인 그 단어이기 때문에 깨레 형태가 지금 남성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뜻은 같은 거예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주스이 주고날리스트, 저는 기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에부, 당신은요? 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볼게요. Ton père, qu'est-ce qu'il fait? 라고 하죠. Ton père 그러면요, 너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père가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무엇을 하시나요? 그죠? 그는 무엇을 하시나요? 직업이 어떻게 되시니? Il est professeur. 그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업을 물을 때는 faire 동사로 물어본다. 그리고 답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직업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être 동사로 대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어요. 자, 대화문 이해하기 이제 볼게요. 요거 볼게요. 끼에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C'est mon cousin이라고 나오죠. 나의 사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의문사 끼가 누구라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을 한번 조합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문장이고요. 밑에 걸 보시면 qu'est-ce qu'il fait 또 나오죠. 직업이 어떻게 되시니? Il est journaliste. 그는 기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부와 숫자 앙 나오죠. 27살이다. 사촌이. 꼬몽에띠. 꼬몽은 어떻게 라는 뜻이지만요. 이렇게 에트르하고 쓰이면 그가 어떤 사람이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외모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il est grand et gentil. 키가 크고 친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동사를 좀 이렇게 다 배웠고요. 1군 동사, 2군 동사, 3군 동사 배웠는데 3군 동사 특히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의 동사를 배웠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제가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3군 동사 항상 품에 지니고 계시다가 모를 때마다 꺼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